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메인 UI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뤄야 되는 메인 툴바를 와 뷰포트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뷰포트에 이렇게 4개의 창이 있죠. 4개의 창이 있는데 4개의 뷰포트가 있는데,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요 노란 선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이 노란 선은 이 뷰포트의 요 부분이, 그러니까 탑뷰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주민 줌아웃을 해볼게요. 자, 주민 줌아웃은 마우스 휠 버튼을 밀었다가 굴리는 거죠. 주민 줌아웃. 마우스 휠 버튼을 굴려주면 주민 줌아웃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주민 줌아웃을 해볼 때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주민 줌아웃을 해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끊어져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은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클릭했다가 뛰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앞뒤로 밀어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주민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민 줌아웃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얘를 상하 좌우로 얘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마우스 휠 버튼을 그냥 클릭한 상태로,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탑뷰로 보고 있죠. 얘를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돌려보면 이렇게 내가 보는 시점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오소그래픽이라고 바뀌었죠. 자, 이 오소그래픽은 뭐냐면 투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화면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꽉 차게, 이렇게 꽉 차게 키울 수가 있어요. Alt W를 누르면 이렇게 커집니다. Alt W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4분할 화면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Alt W로 해놓은 상태에서 볼게요. 자, 오소그래픽이라고 된 거를 이렇게 Alt W가 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면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F3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동영상 녹화 중이라서 F3 단축키가 안 먹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 쉐이딩이라는 옵션으로 체크를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4가 면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보면 F4도 역시 안 먹죠. 동영상이라서 그렇습니다. F4를 눌렀음에도 안 먹어서 여기서 엣지드 페이스라는 거에다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클릭해서 엣지드 페이스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라인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F3와 F4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 Alt W를 눌러보면 우리가 자 이렇게 탑뷰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우측에 요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뷰포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을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눌러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뷰포트의 탑과 엣지 페이스 요 사이에 보면 스탠다드라고 돼 있는 거를 옵션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낮춰서 볼 수도 있고요. 내 컴퓨터 사양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뷰포트에 관련된 세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 모델링도 하고 매핑도 하고 하는 단계가 되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펙티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퍼스펙티브는 아까도 설명 잠깐 했지만 투시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오소그래픽하고 이 퍼스펙티브는. 자, 이거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주전자 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박스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박스는 놓을 때 자, 클릭 드래그해서 밑면의 크기를 정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손을 떼면 높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자, 지금 보면 얘는 투시가 들어갔죠. 투시가 들어갔어요. 자, 얘를 근데 오소그래픽으로 바꾸면 이렇게 투시가 없는 상태로 보여지게 돼요. 얘는 언제 쓰냐면 아이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나 주택 또는 뭐 어떤 건축 아이소를 보게 되면은 투시가 안 들어간 상태로 렌더링을 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이 오소그래픽이에요. 투시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오소그래픽이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을 눌러 보면 자, 요렇게 옵션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측에 단축키가 있다는 거죠. 자, 오소그래픽의 단축키는 U고 퍼스펙티브는 P예요. 탑뷰는 T, 버텀은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 거예요. 그건 B. 프론트는 앞에서 바라본 거 F, 레프트 L. 그 다음에 백과 라이트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백과 라이트를 보고 싶으면은 그 직접 여기에서 눌러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눌러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커스터마이즈해서 그 단축키를 지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단축키를 지정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의 차이는 투시의 차이예요. 보이죠? 박스를 놓으니까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맥스를 작업을 할 때 화면을 이렇게 크게 놓고 작업을 해요. 왜냐면 조그만한 점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면이 작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눈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키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축키를 써요. 아까 전에 탑뷰로 가고 싶으면 T 눌러서 지금 방금 전에 T를 눌렀습니다. 자, T를 눌러서 이렇게 탑뷰로 간다든지 F를 눌러서 프론트로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뷰포트 전환을 해요. 자, Alt W 누르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저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놓고 그 뷰포트 자체의 시점을 변환을 했었어요. 하나의 뷰포트에서. 요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뷰포트 컨트롤 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선택 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던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Z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 화면 안에다가 가득 차게 내가 작업하는 오브젝트를 꽉 채워줍니다. 자, 근데 Z를 누르기 전에
그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Z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프론트 뷰로 갔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줌을 하고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렇게 줌을 하거나 이러면 오래 걸리겠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탑뷰에서 프론트 뷰로 넘어갔을 때 Z를 한번 눌러주면 내가 작업하던 화면 또는 선택한 것들을 이렇게 키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레프트 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것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Z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면 굉장히 작업이 더뎌집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익혀두세요. 자, 다음.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에 켰을 때 보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있을 거예요. 요런 그리드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이거는 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좌우 대칭인 경우 상하 좌우 중에 대칭이 있는 경우에 모델링을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공간 그러니까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요거는 그래서 저는 그리드를 꺼줍니다. 이 그리드를 끄는 단축키는 알파벳 G예요. G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그리드를 다시 켰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좌표가 있어요. 모든 뷰포트에는 좌표가 있습니다. 자, 얘도 있죠. 자, 탑뷰에서 봤을 때 이 좌표는 여기 나와 있죠. X, Y. 그리고 Z는 위로 솟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가 Z죠. 자, 여기 프론트 뷰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X, Y, Z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X, Z. 이 까만 선이 겹치는 이 부분이 원점이에요. 원점. 자, 뷰포트에서 이 원점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래 보면은 그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좌표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다가 0, 0, 0을 치면 이 주전자는 좌표계상의 0, 0 위치에 가운데가 딱 맞아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좌표계는 절대 좌표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점이 어딘가 뷰포트의 어딘가에 찍혀 있고 거기로부터 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요건 뭐냐면 상대 좌표라는 거예요. 자,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수치도 0, 0, 0으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그 오브젝트의 그 피벗 점이 거기가 상대적인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래 있는 위치에서 몇을 얼마를 정확히 떼야 된다 할 때는 절대 좌표계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한번 눌러줘서 이렇게 상대 좌표로 써주는 게 편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100을 쳤는데 원래 있던 위치에서 100을 정확하게 이동을 한 거예요. X 좌표로. X에다 넣었기 때문에. 자, 좌표계에 대한 거는 요런 거예요. 요거 상대 좌표, 절대 좌표에 대한 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요 화살표 있죠.
자, 요 화살표가 뭐냐면 그 저기 기즈모라는 거예요. 기즈모는 항상 피벗에 가서 붙는 건 아니지만 어 피벗과 기즈모에 대한 그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무브 툴이기 때문에 여기 무브 툴 돼 있죠. 무브 툴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면 이 기즈모가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택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도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랑 회색으로만 이렇게 보이죠. 여기 X, Y, Z 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피벗이라는 거예요. 피벗은 뭐냐면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늘리는데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우리가 CAD에서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뭐 해당 작업을 할 때마다 뭐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줬었지만 얘는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이어라키에서 피벗을 옮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무브 움직이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을 변경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녀석이고 기즈모란 녀석은 뭐냐면 얘를 움직이고 회전하고 스케일을 늘려줄 때 그 컨트롤하는 컨트롤 UI라고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즈모란 녀석을. 그래서 피벗과 기즈모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벗 기즈모를 얘기를 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거는 뭐 이런 정도고, 자, 이제 메인 툴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인 툴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메인 툴바는 우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빈데다가 우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메인 툴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메인 툴바에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언더 리두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먹습니다. 컨트롤 Z와 컨트롤 Y가 먹어요. 자, 컨트롤 Z는 되돌리기고 컨트롤 Y는 리두죠. 그러니까 되돌리기 했던 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얘를 이렇게 옮겼어요. 자, 컨트롤 Z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컨트롤 Y를 하면 내가 컨트롤 Z를 눌려서 돌려놨던 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란 녀석이 있어요. 링크. 요 세 개는 같이 묶여 있는 녀석이지만 여기 보면 까만 선이 있죠. 같이 묶여 있는 녀석이지만 요거 두 개와 얘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얘는 뭐냐면 바인드 스페이스 워 바인드 투 스페이스 워프로 오브젝트에다가 뭔가를 연결을 해줄 때 쓰는 겁니다. 스페이스 워 여기 있죠. 요거를 얘랑 연동시켜 줄 때 쓰는 거예요. 스페이스 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중력이라든지 뭐 마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바람이라든지 이런 힘들을 그 물체랑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거는 스페이스 워은 그런 힘들을 나타내는, 힘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스페이스 워. 그래서 요거는 그 스페이스 워이랑 오브젝트를 연동시켜주는 녀석이고, 요거는 그냥 강제로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앤 링크 누르고 얘를 이렇게 눌러서 해주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얘를 만약에 무브를 시켜주면 얘가 같이 움직여요. 물론 얘를 움직이면 얘는 움직이지 않죠. 왜냐면 얘를 얘한테 링크를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움직였을 땐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unlink selection이라는 옵션으로 얘를 끊어주면 얘는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bind to space 워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 개념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그 다음 또 여기 다음 까만 선이 이렇게 묶여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모든 3D 프로그램에 다 있는 거예요. 셀렉트 툴과 무브 툴, 로테이트 툴, 그 다음에 스케일. 근데 맥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툴의 이름과 가로 열고 단축키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W죠. 로테이트 같은 경우 E,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R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Q예요. 그래서 잘 보면 QWER로 여러분들이 자, 선택 툴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얘가 선택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이에요. 이렇게 네 개가.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지금 요 까만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가 선택 툴 관련한 거예요. 자, all 한번 눌러볼게요. all 한번 눌러보면 이건 뭐냐면 all을 눌러서 이 드래그 앤 드롭 메뉴가 나왔을 때 지오메트리, 뭐 쉐입, 라이트, 카메라, 헬퍼, 워프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녀석들이죠. 자, 지오메트리. 이 녀석들은 지오메트리에 있는 티팟 또는 박스를 꺼내 놓은 거예요. 자,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얘네가 선택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쉐입을 선택을 해봅시다. 쉐입은 제가 저번 시간에 2차원 오브젝트라 그랬죠. 쉐입은. 자, 얘가 쉐입이죠. 2차원 오브젝트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속해 있는 녀석들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있냐? 자, 요게 왜 있냐? 여러분들이 공간 작업을 하다 보면 3D 상의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를 선택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겹쳐 있어요. 뭐 카메라 겹쳐 있고, 라이트 겹쳐 있고, 뭐 쉐입 겹쳐 있고, 뭐 박스 겹쳐 있고, 뭐 가구 라인 겹쳐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도면 겹쳐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겹쳐 있는 것들 중에서 제대로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여기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셀렉션 필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셀렉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Q 눌렀을 때 요게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 옆에 보면 select by name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설명을 해줄게요. 이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무것도 지금 여기 보면 티팟 001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난 박스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박스를 누르고 OK를 하면 이렇게 박스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름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선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점선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여러분이 우에서 좌로 클릭 드래그 선택 툴인 상태건 뭐 무브 툴인 상태건 이렇게 하면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요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Q로 셀렉트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Q를 여러 번 누르게 되면 얘가 변해요. 모양이. 자, 한 번씩 봅시다. 자, 원형 모양. 얘를 클릭하고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메뉴가 나오는데 원형 모양은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형. 자, 그 다음에 요 다각형 모양은 클릭 드래그 클릭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다각형으로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요거 자유곡선이에요. 요건 내가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은 선택이 되겠죠. 자, 요건 뭐냐면 스프레이예요. 자, 이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면 이 동그란 점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걸리는 녀석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 선택이 안 되지?
원래 이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버그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윈도우 앤 크로싱이라는 건 뭐냐면, 저 2020은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에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다이렉트 다이렉션 뭐 여기에서 요걸 설정을 해줬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상태 이 사각형 점선에 이 사각형 그 색칠된 사각형이 이렇게 삐져 나가 있을 땐 뭐냐? 얘가 이 점선에 걸리기만 하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르면 활성화가 되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점선 안에 색칠된 사각형이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죠. 요때 이거는 걸치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거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프리퍼런스에서 요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저거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점선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점선이 아니죠. 자, 얘는 걸친 것들은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설정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무브 툴이 있습니다. 무브 툴이 있어요. 자, 요 무브 툴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선은 지금 방해되니까 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브 툴이 기즈모가 확실하게 보이죠. 자, 피벗에 붙는 거예요. 기즈모는. 자, 피벗과 기즈모의 관계예요. 피벗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기준점에 주어지는 오브젝트의 기준점에 주어지는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움직여 볼 건데 자, 이 X라는 녀석, Y라는 녀석, Z라는 녀석의 색깔이 있죠. 자, X는 빨간색이고 Y는 녹색이고 Z는 파란색이에요. 자, 그런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각각의 화살표의 선들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됐을 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그 축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금 Y축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Y축으로만 움직이죠. 자, 그런데 가운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직각 표시들이 이렇게 있죠. 자, 요 직각 표시가 활성화가 되면 어때요? X와 Y가 활성화되죠. X, Y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놨을 땐 X와 Z가 활성화됐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Y, Z가 활성화됐을 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활성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3차원으로 얘를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X, Y, Z축 전체로 다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노란 사각형을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스냅할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기즈모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맥스에서는 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쓰지 않아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쓰지 않아요. 만약에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쓰고 싶으면 플러그인을 깔아야 됩니다. 그 플러그인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플러그인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무브로 움직이면 얘는 복사가 되는 거야. 자, 클론 옵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죠. 클론 옵션에 보면 오브젝트 해가지고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옵션이 달라요. 뭐냐면 카피는 얘와 원본과 복사된 것들이 서로 관계가 없어요. 자, 이대로 카피를 해볼게요. 자, 얘랑 얘는 지금 카피 옵션으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복사를 이렇게 하고 인스턴스로 한번 해볼게요. OK를 누르면 얘는 얘가 변하면 바뀌어요. 자, 얘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로 복사하면.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인데 레퍼런스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참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그런 건데 보통은 레퍼런스까지는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할 때 또 한 가지. 자, 여기 보면 자, 넘버 오브 카피라는 게 있어요. 넘버 오브 카피. 이게 뭐냐면 이 무브로 얘를 이렇게 옮기면서 이 간격만큼 몇 번 반복해서 카피할 거냐. 5를 치고 OK를 누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간격으로 5개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피의 기능이에요. 맥스에 있는 카피의 기능입니다. 물론 이름도 정해줄 수 있고요. 자, 지금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지 31분이 됐는데 지금 메인 툴파 무브 툴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로테이트, 스케일, 그 다음에 스냅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겠죠. 스냅, 그 다음에 셀렉션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